안녕하세요. 마론빵 채널의 마론입니다. 오늘은 일단 워홀을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워홀 전에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랑 또 워홀 후에는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려드릴까 해요. 자, 워홀 전에는 일단 집을 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준비물도 있고 운송 택배 주의점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도 전기 신청이랑 가전 신청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워홀 집을 구할 때는 원룸이랑 쉐어하우스가 있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는 이제 솔하우징, 그 다음에 아주르, 그 다음에 제페홈즈를 조금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시는 히츠지 부동산, 그 다음에 크로스하우스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원룸을 처음부터 생각을 했어요. 혼자 지내는 게 좋고 해서. 근데 이제 초기 비용이 장난 아니게 많이 들어서 이제 쉐어하우스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어느 글을 봤거든요. 내가 이만큼의 돈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나 라는 그 후기를 보고 차라리 돈을 좀 더 내더라도 그냥 편하게 1년을 살다 오자 해가지고 저는 원룸을 구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좀 유명한 솔하우징이랑 아주르를 조금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싹 다 적어놨어요. 두 군데다가 문의를 했었고, 첫 번째 아주르 후기입니다. 자, 아주르는 시키킹이랑 레이킹이 둘 다 있는 곳에 독자적인 플랜이 있어서 야칭을 조금 올리긴 해도 그 시키킹과 레이킹을 아예 안 내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알고 있는 회사가 많고 조건에 맞게 잘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부터 뭐 신주쿠, 시부야, 이케부쿠로 얼마나 걸리는지 지도를 보면서 같이 찾아봐 주고요. 자, 솔하우징은 보증회사비로 약 한 달에 야칭을 요구하는데 여기서는 70%만 요구를 하는 편이에요. 초기 비용이 조금은 좀 더 저렴해지겠죠. 자, 근데 단점은 이제 매물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서 꼭 상담하는 분과 이제 구글 미팅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막 좀 시끄러워요. 말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도 있고 한국말을 잘하시긴 하는데 좀 가끔씩 발음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서 그게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솔하우징 알려드릴게요. 먼저 장점은 카톡으로 많은 리스트를 보내주시고요. 가끔은 이제 홈페이지에 안 올라와 있는 매물도 보내주십니다. 이제 좀 많이 여쭤보고 그래도 항상 되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약간 여러 번 리스트를 좀 많이 뽑아주시는 편이세요.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매물 중에서 이미 판매되어 있는 매물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워홀이 안 되는 매물도 같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 매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지사항이라고 써있는 건물이 있는데요. 그게 사고가 있었던 건물이에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초기 비용 담당자 문의라고 쓰여 있는 거는 이제 워홀 비자로 될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일단 솔하우징이랑 아주르 둘 다 친절합니다. 나는 리스트를 한 번에 쭉 뽑아서 내가 편하게 비교하면서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솔하우징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 보면서 매물은 조금 적지만 실속 있는 집들을 보고 싶다 하시면은 아주르를 추천을 드리고요. 두 회사도 모두 추천하지 않는 곳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조금 팁들을 주면은
도쿄에서는 관리비를 포함해서 7.5, 그러니까 75,000엔까지는 생각하시는 편이 편합니다. 정말 운이 좋거나 오래됐거나 암튼 잘 안 나와요, 매물이. 그리고 한국과 달리 일본 아파트는 목조예요. 그리고 맨션이 철근이나 콘크리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아파트가 아니라 맨션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양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리고 아쉬운 대로 저는 동양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무조건 로드뷰를 꼭 보셔야 돼요. 진짜 일본은 집이 있으면은 집 바로 옆에 건물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남양이고 좋다고 해도 해가 안 들어오는 것도 되게 많아요. 꼭 로드뷰 확인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6만엔 이하의 매물은 잘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야층이 비싼데 시키 레이가 없는 것보다는 야층이 조금 더 저렴한데 시키 레이 둘 다 있는 게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시키 레이 중에 당연히 시키가 있는 쪽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퇴실 시에 청소비가 청구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시키킹에서 빠져요. 그래서 시키 레이가 없거나 레이만 있는 경우라도 청소비로 거의 한 달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한 달치 플러스 중개회사 1개월, 그 다음에 총 14개월치의 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레이가 있으면 15개월이 되는 거고요. 레이도 있고 2년 계약 매물이라면 이제 16개월의 야칭을 내는 겁니다. 뭐 레이가 없는데 2년 계약 매물이다 그러면은 15개월 야칭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청소비는 미리 내거나 아니면 나갈 때 내는 거, 그거의 차이예요. 무조건 내셔야 해요. 그게 야칭 거의 1개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년 계약 매물은 1년을 계약하면은 해지금으로 1개월의 분의 야칭이 부과돼요. 그러니까 워홀은 무조건 1개월이 나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로드뷰 보라는 건 아까 얘기했고, 주변에 지하철이나 이제 고속도로 있으면은 피하는 거 추천드려요. 정말 시끄러울 거예요. 자, 사실 저렴한데 이것저것 설비가 많은 곳이 제일 베스트지만 보통 싼 곳은 잘 없습니다. 만약 비슷한 가격대라도 돈 2, 3만 원 더 주고 혜택을 조금 받는 걸 좀 추천드려요. 저는 야칭이 6만 원 정도로, 6만 엔 정도로 좀 더 싼 곳이 있었는데 설비가 많고 24시간 고미스테가 있는 곳이 있어서 돈을 좀 더 주고 그쪽으로 간 편이에요. 왜냐면 일본은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굉장히 귀찮거든요. 아침에 정해진 시간도 있고 진짜 빨리 일어나서 무조건 그날에 버릴 수 있다 이게 아니시면은 사실 24시간 고미스테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일본 집은 제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쪽 집주인이 너 거래 살게 해줄게 하면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보통 욕조랑 화장실이 같이 있으면은 오래된 집이라고 해요. 저는 좀 더 안전하게 돈을 더 주고 최소 90년대 매물을 사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자,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으면은 이름을 구글에다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일본 부동산 회사에서 올려둔 그런 게 있거든요, 정보가. 그래서 후기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으니까 꼭 구글에 한번 쳐보시고요. 자, 그리고 사진에서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다가도 이제 막상 가서 보면은 작은 곳이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감안하고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요즘은 에어컨 딸린 집이 굉장히 많아요.
가끔 이렇게 작은 냉장고가 있기도 한데 욕실에 또 건조기가 같이 딸린 집이 있어요. 이러면 굉장히 좋긴 한데 조금 가격이 비싸집니다. 자, 사실 원룸보다는 1K 아니면은 1LD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주방이랑 방이랑 분리된 게 요리할 때 훨씬 좋더라고요. 자, 너무 고층보다는 2층에서 한 6층까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진 시에는 고층이 조금 위험하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식당가나 주택가여도 조금 골목 쪽 이런 곳은 치안이 안 좋기 때문에 비추하고 있어요. 그리고 택배함이 없는 집이 좀 많습니다. 오토락이 있는 곳은 요즘에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오토락에 좀 단점이 있어요. 보통 일본은 그 한국처럼 문 앞에다가 놔주세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오토락이 있으면은 무조건 택배기사님이 이제 띵동 벨을 눌러가지고 택배 왔습니다 하면은 제가 문을 열어줘야 돼요. 현관을.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택배함에다 넣으시거나 아니면 도로 다시 가져가시대요. 그래서 만약에 오토락이 없는 집이면은 그냥 현관에다 놔주세요 이거를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치안에는 좋지만 조금 저는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보통 일본 집 많이 구하시는 조건이 1K나 1R입니다. 자, 그리고 관리비 포함해서 6만엔 이하고 초기 비용은 300 이내, 스기나미구, 나카노구, 내리마구를 많이들 선호하세요. 왜냐면 이게 신주쿠를 이제 환승 없이 갈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방범 때문에 2층 이상, 그리고 축 25년 이내 콘크리트, 그다음에 역까지는 도보 10분에서 15분, 주변에 편의점이나 슈퍼 있어야 하고, 시키킹, 레이킹이 없으면 좋고 있다면 시키킹, 그다음에 택배함 오토락, 이런 조건을 많이 찾으시거든요. 일단은 1층 집이 월세가 싸요. 근데 제가 이제 일본 살아보면서 본 1층 집은 아무도 문을 열고 살지 않습니다. 죄다 이렇게 다 닫아놓고 환기도 안 시키고 살아요. 아무리 싸더라도 여러분 1층은 피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고 있고요. 제 집은요, 고층에 있고 24시간 곰미스테고 화장실에 건조기가 딸려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이랑 욕실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관리비 포함해서 한 72만 원, 3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조금 비싸죠. 그리고 택배함이랑 오토락도 있어요. 좋긴 한데 월세가 비쌉니다. 그리고 레이킹도 있어요. 이제 두 번째로 준비물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도장을 파야 되는데요. 보통 세 가지를 많이 파세요. 이게 한자, 성만 한자로 파는 거, 두 번째가 이름 전체를 한자로 파는 거, 그 다음에 성만 영어로 파는 걸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일본 와서 성을 영어로 판 것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안전빵으로 3개 다 파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비싸기 때문에. 자, 장기 체류보험 들기가 있습니다. 많이 쓰시는 곳이 있긴 한데 저는 쿠폰을 써서 한 21만 원 정도 냈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트래블 로그를 만드는 거가 있어요. 트래블 로그는요, 사실 이제 수수료 없이 일본 돈으로 이렇게 환전을 하고 세븐에서 ATM기에서 이제 수수료 없이 돈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스터카드용으로 쓰기에는 좋은데 이제 아무래도
그 마스터카드라고 써진 가게가 아닌 이상 그 카드는 사실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라인페이를 여기 와서 등록을 하시거나 이 트래블 로그는 사실 세컨드 카드용으로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네이버 해외 로그인 차단 푸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정부 24시간 가가지고 해외 체류 신고하시면 되고요. 여권 사본, 비자 사본 필요하고 아이핀이랑 공인인증서 발급. 이거는 사실 쓴 적이 없긴 한데 발급을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내로 또 정리하고 이제 한국에서 쓰던 유심을 정지하시거나 아니면은 엄청 저렴한 요금제로 바꾸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실비보험이랑 건강보험 정지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출국을 하고 그 다음날에 부모님께서 이렇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자녀가 100일 이상 출국을 한다 이거를 말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단기 유심을 사는 게 있는데 저는 단기 유심을 안 샀어요. 왜냐하면 이제 포켓 와이파이를 신청해서 그날에 바로 받아서 쓸 거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고요. 이거는 선택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그 운송 택배 주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오시기 전에 재팬비지 매월 등록을 하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별송품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보낼 이삿짐이 있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저는 거기에 내가 몇 개를 보냈는지 모르면은 그냥 0이라고 체크해라. 그래서 그걸 체크하고 이제 딱 일본을 갔는데 공항에서 걸렸어요. 아니 별송품이 있는데 왜 0개냐 라면서. 그래서 거기 붙잡혀서 서류를 다시 고쳐 쓰고 이 종이를 받았거든요. 별송품에 관한 얘기인데 이 서류를 물건이 일본 집에 잘 도착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재팬비지 웹에서 별송품 개수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파이팅! 자,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그 다음에 가스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수도 전기는 저희가 직접 막 일본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부동산 회사에서 이렇게 연결을 부탁하면은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이렇게 전기랑 수도 계약을 했고 가스도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전기랑 수도 같은 경우는 원하는 날짜에 쓸 수가 있어요. 원하는 날짜에 그게 됩니다. 쓸 수 있도록. 근데 가스는 회사에서 오셔서 직접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자기가 언제 집에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거 잘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설치까지는 한 1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빨리 끝납니다. 다음으로는 가전 렌탈이 있어요. 가전 렌탈은 보통 3종 세트 해가지고 있는데 보통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이렇게 있고요. 저는 동경 중고장터구라는 곳에서 38만원 정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내가 조금 여유가 더 있다 하시면은 TV를 사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혼자 집에 있다 보면은 되게 약간 적적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세상 소식을 모르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어떠한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도 모르게 되고 좀 여유가 있으시면은 TV를 사는 걸 추천드리고 아니면은 굳이 없으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는 워홀을 가고 난 그날에 해야 될 걸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구약소에 가셔서 전입신고랑 국민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보통 공항에 가면은 이렇게 재료카드를 주세요. 근데 그 뒷면을 보면은 주소가 안 적혀 있어요. 그 주소가 있어야지 제대로 된 생활을 조금 할 수가 있어요. 뭘 계약을 하든가. 자, 그래서 무조건 구약소에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국민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준비물은 재료카드랑 여권이에요. 재료카드 뒷면에 주소가 적혔다면 저희는 이제 휴대폰을 개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라인몰을 썼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다 아무거나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일본 전화번호 휴대폰이 생기고 나면은 유초 통장을 만들러 가요. 이게 우체국 통장이거든요. 이게 외국인한테도 쉽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저는 3번을 빠꾸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만들어주시는 곳이 있고 안 되는데 약간 이러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곳 가셔서 만드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데 운이 좋으면은 예약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거의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때는 이제 재료카드랑 인감을 들고 가셔야 돼요. 여권은 들고 가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챙겨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네, 통장을 만들면은 거의 일주일 뒤에 우체국함으로 이렇게 카드가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카드는 오로지 돈을 넣고 빼는 용밖에 안 돼요. 이걸로 결제를 하거나 뭐 다른 그 어디로 송금을 한다거나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거는 데비트 카드라고 해가지고 6개월 정도 지나면은 그거를 만들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쓸 수가 없어요. 일본 집에는 전등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첫날에 너무 늦게 가시면은 집에서 생활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가지고 이 회사가 좋은 집이어가지고 전등을 다 설치를 해주셨는데 없는 집이 더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조금 여유 있게 일본 도착하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보통 아마존에서 택배 많이 시키시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도 미리 시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 택배는 연락이 안 와요. 내가 놓고 갔어요. 제가 지금 택배를 가지고 갑니다. 이런 연락이 하나도 안 와요. 그냥 와서 집주인이 없나 보네? 그러면은 자, 택배가 왔는데 집에 없으시네요. 도로 가져갈게요 하고 우편함에 쏙 넣고 다시 가져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사실 아마존 택배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안전하게 쓰고 싶다 하면은 일본에 도착을 한 후에 그때부터 뭐 쇼핑을 해서 이것저것 시키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뭐 또 알려드릴 게 있나? 제 초기 비용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집값으로 340만 원 정도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뭐 공항버스 3만 원, 장기보험 21만 원, 가전 렌탈 38만 원, 그다음에 와이파이를 1년을 렌탈했어요. 그래서 32만 원이 들었고, 뭐 도장은 8,000원, 비행기 17만 원, 스카이라이너 19만 원, 생활용품은 70만 원 정도 쓴 것 같네요. 이게 초기이고 제가 여기서 이제 거의 한 달이 돼가거든요.
한 달 동안 이것저것 막 사고 하니까 거의 한 2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지? 잘 모르겠는데 돈이 그냥 쭉쭉 나가요. 너무 어려워. 아마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최대한 빨리 구약소에 가서 재료카드 뒷면에 주소를 받아라, 이겁니다. 이게 있어야지 진짜 어딜 가든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통장을 만들든 카드를 만들든 알바를 하든 무조건 빠르리 만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또 궁금한 거 뭐 있으시면은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 다들 즐거운 워홀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